안녕하세요, 달콜부부입니다. 오랜만에 지안이 책 리뷰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도 책태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책에 권태기가 와서 잘 안 보는 시기를 요즘 엄마들은 책태기라고들 하더라고요. 지안이도 그런 시기가 몇 번 있었는데 책을 정말 좋아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책을 거들떠도 안 보더라고요. 다 뭐 가정이겠거니 하면서 몇 번은 넘겼었는데 한 28, 9개월 전후에는 책태기가 좀 길게 왔었어요. 장난감 가지고 놀고 몸놀이만 계속 하려고 하고 잠자리 독서 외에는 단 한 권도 꺼내지 않은 날이 더 많을 정도로 진짜 아예 보질 않더라고요. 겉으로 티는 안 냈지만 속으로는 정말 불안하고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어서 책을 멀리하게 된 건가? 좀 자책을 하기도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요. 결국은 그 시기를 지나왔고 지금은 다시 책을 사랑하는 지안이로 돌아왔답니다. 저와 같은 시기를 겪고 있는 구독자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조금이나마 힘과 용기를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됐고요. 제가 어떻게 책태기 시기를 이겨냈는지 경험담을 좀 풀어볼게요. 아이가 책을 잘 보다가 갑자기 안 보는 시기는 도대체 왜 찾아오는 걸까요? 우선 첫 번째로 책 읽기는 계단처럼 발전해간다고 해요. 아이가 자기 수준에 맞는 책으로 기본을 탄탄하게 다지고 나면 한동안은 책을 좀 멀리하고 다른 활동에 집중하다가 다시 한 단계 높은 책을 찾는 것이 이제 보통의 책 읽기 과정이에요. 책을 좋아하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책을 멀리하고 있다면 아이가 책 휴식기를 가지고 있는 중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그동안에는 엄마 아빠가 책장을 점검하고 한 단계 높은 책들을 구비를 해놓는 게 좋아요. 책 휴식기가 끝나고 이제 막 다시 책의 바다에 빠지려고 하는 시기에 책장에 수준에 맞는 책이 없다면 아이의 관심은 다시 시들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반대로 지금 책장에 아이 수준보다 너무 높은 책만 있는 건 아닌지 그것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은 이만큼인데 옆집 엄마, 카페 엄마가 소개해준 이만큼 어려운 책을 책장에 정말 많이 이제 사놓는 경우에는 아이가 책에 흥미를 가질 수가 없겠죠. 물론 저는 책장에 한 10%, 20% 정도는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언제 수준이 껑충 높아질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많으면 아이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책을 안 읽는 시기가 오면 다시 쉽고 흥미로운 보드북이나 조작북을 몇 권 이제 갖춰서 책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좋아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아이가 이제 집에 있는 책은 다 돌려봐서 질린 거예요. 혹시 새로운 책을 원하지는 않는지도 고려해봐야 돼요. 지안이는 이제 책 대여 서비스를 받고 있어서 매주 새로운 책이 오거든요. 책이 오는 날에는 새로운 책이다 하면서 엄청 책을 반겨요. 그럴 때마다 새 책을 좀 사줘야겠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총알이 없어서 새 책을 마음껏 사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요즘에는 도서관을 자주 가요. 이제는 좀 커서 조용히 말해야 한다는 규칙을 이해를 하니까 데리고 다닐 수 있겠더라고요. 가서 지안이가 고른 책들, 제가 고른 책들 가지고 집에 오면 한동안은 그 책만 주구장창 읽어요. 내일은 도서관에 책 돌려주러 가는 날이야 라고 말하면 그날은 또 엄청 또 열심히 보더라고요. 그리고 또 혹시 아이가 정서상 혼란스럽거나 환경에 큰 변화가 있진 않았는지 이런 것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이가 걷기 시작했거나 뛰는 능력이 생겼거나 대근육 운동에 집중을 하고 있거나 집에 엄청 흥미로운 장난감이 생겼거나 혹은 동생이 생겼거나 이런 여러 가지 변화를 고려해 봐야 돼요. 또 아이가 넘어지지 않고 잘 걷게 되면 나가요병이 생겨요. 맨날 나가려고만 하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발달 과정이고 이럴 때는 충분히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산책도 하고 나들이도 가는 게 좋아요. 어차피 이럴 때는 책을 들이밀어 봐야 역효과만 나거든요. 마지막으로 혹시 아이가 책을 막 읽어달라고 했던 시기에 부모가 이런저런 핑계로 책 읽어주기를 좀 소홀히 하진 않았는지 아니면 아이가 책을 읽었으면 하는 마음을 아이에게 들키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도 있어요. 저는 그랬거든요. 지안이가 워낙 혼자서도 잘 보고 하니까 위기의식이 없었고 제 할 일을 멈추면서까지 읽어줄 그런 열정이 없었던 거예요. 설거지할 때 읽어줘 하면 끝나고 읽어줄게 해놓고 까먹고 자기 전에 계속 읽어달라고 하면 늦었어 내일 아침 읽어줄게 해놓고 까먹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됐던 거죠. 어느 순간 지안이가 손에서 책을 탁 놓아버리니까 그때야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책을 또 강요할 순 없고 진짜 속이 터질 노릇이더라고요. 그때 다짐한 게 진짜 지안이가 다시 책의 바다에 빠져드는 시기가 오면 만사 제쳐두고 읽어달라고 할 때 성심성의껏 읽어줘야지. 그리고 나서 지안이가 다시 책을 들고 오기 시작했을 땐 진짜 목이 터져라 읽어줬어요. 생각해보면 이렇게 책을 읽어줄 수 있는 날이 많이 남진 않았거든요. 길어봐야 4년?
무릎에 앉혀서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거리에서 책을 읽어주는 건 아이 평생에서 진짜 딱 이 시기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도 물론이고 우리 구독자분들도 아이가 성장하는 동안 이제 책을 열심히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지안이가 책을 안 읽는 시기가 왔을 때 어떻게 했냐면 일단 첫 번째로 절대 책을 강요하지 않았어요. 역효과만 날 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대신 제가 책을 읽는 모습은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좀 책을 읽고 싶어 안달난 상황을 종종 연출하기도 했어요. 지안이가 블럭놀이 하자라고 하면 잠깐만 엄마 이거 읽던 거 마저 읽고 이거 너무 읽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제가 책을 좋아한다는 걸 막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또 잠자리 독서만큼은 꼭 했어요. 지안이도 자기 전에 책을 읽는 건 이제 아기 때부터 습관이 되어 있어서 전혀 거부감 없이 자기가 책을 고르고 침대로 가져갔어요. 잠자리 독서는 제가 오래전부터 계속 강조를 해왔었는데요. 아이를 책과 친해지게 하는 데 있어서 잠자리 독서만큼 좋은 방법도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잠자는 방에 전면 책장을 두고 자기 전에 읽어주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를 해서 주의를 끌고 있어요. 책 표지가 바뀌면 한 번에 눈길을 주거든요. 그리고 책을 멀리는 하지만 흥미마저 사라지지는 않도록 장난감 같은 책을 사줬어요. 예전에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이 태엽북은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도 너무너무 잘 보고 있는데요. 귀엽게 생긴 태엽 장난감들이 길을 따라 달리는 장난감 책이에요. 이건 책이라기보다는 장난감처럼 잘 가지고 놀아요. 자동차 좋아하는 아이라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책이에요. 아이는 자기 관심사와 관련된 거에 무서울 정도로 몰입을 하잖아요. 지안이처럼 자동차 좋아하는 아이라면 자동차 책, 자동차 조작북, 공룡책 이런 거 들이밀면 뭐 거의 성공하거든요. 공주 좋아하는 아이라면 공주책 당연히 먹힐 거고요. 아이의 관심사를 잘 파악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최근 책태기가 왔을 때는 발음이 너무 어려워. 무브 플랫북 시리즈를 이제 하나씩 사줬어요. 판형이 되게 큰 플랫북이에요. 건설 현장, 공항, 도시, 우주. 도시는 백화점에서 샀는데 이건 영문판이고 나머지는 다 한글판이에요. 원래 엔진까지 총 5건인데 조만간 엔진도 사줄 생각이에요. 이거는 아이가 직접 조작할 수 있는 플랩이 있다 보니까 되게 재미있어하고 지식적인 부분도 빼곡하게 채워져 있어서 한 6, 7살까지도 충분히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책이에요.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려면 한 6살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또 플랩을 부서지지 않게 조작을 하려면 부돌 반은 지나야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들고 이건 또 작은 플랩만 있는 게 아니라 손잡이를 잡고 움직이거나 직접 땅을 뚫어보거나 엘리베이터를 오르내리기도 하고 또 어떤 페이지는 팝업이 쫙 되기도 해서 흥미로운 요소가 정말 많아요. 저는 여기 나온 설명을 다 읽어주지는 않고 지안이가 플랩을 움직이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아주 간단하게만 툭 던지고 넘어가는데요. 나중에 그걸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관심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빠르게 흡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림의 디테일이 살아있는 것도 마음에 드는 부분이에요. 이런 도로의 장면만 봐도 할아버지, 아기, 유모차 끄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 지하철에서 책 읽는 사람, 뚱뚱한 사람, 날씬한 사람 정말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표현되어 있어요. 이걸로 얼마나 많은 이야깃거리가 나올지 상상해보세요. 이 아줌마는 왜 가방이 2개지? 이 자동차는 매연이 많이 나오네? 이 차는 전기차라서 매연이 안 나오나 봐. 여러 가지 상황을 이야기해볼 수 있어요. 책에 흥미가 떨어진 아이라면 이렇게 장난감처럼 볼 수 있는 책 너무너무 추천해요. 그 다음은 이 책인데요. 너도 보이니 시리즈예요. 글을 읽어내려가는 책은 아니고 약간 숨은 그림 찾기인데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지안이는 자동차 나오는 거랑 유령 나오는 걸 찢어지도록 봤어요. 찾아야 하는 숨은 그림 제시가 나와 있지만 아직 그걸 다 찾지는 못하고요. 이건 뭐지? 여기 빨간 자동차가 있네? 이 할머니는 왜 쳐다보고 있지? 하면서 나름대로 찾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면서 놀아요. 그림이 아니라 사진이라서 디테일이 장난 아니에요. 몽환적이기도 하면서 사실적이기도 하고요. 사진작가가 작정하고 조명치고 세팅하고 찍은 거라 그런지 색감이 정말 풍부하고 아름다워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 제 눈도 즐거워지더라고요. 같이 찾자고 하면 좀 힘들긴 하지만요. 34개월인 지금은 제시된 걸 다 찾지는 않고요. 몇 개씩만 간간히 찾으며 노는데 몰입도가 엄청나요.
여기 제시어 부분이 단순한 사물 이름이 아니라 풍부한 표현이 들어간 점도 어휘력이 발달하는 데 좋은 영향을 줄 것 같고, 초등학교 들어가서까지도 충분히 집중하면서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남아 여아 가리지 않고 추천할 만한 책이에요. 저는 이 책들로 지안이의 책 휴식기를 나름 잘 보낸 것 같아요. 스토리가 있는 책은 전혀 꺼내지 않았었지만 그래도 책을 완전히 놓지 않았다는 거에 만족하고, 지금은 또 다시 책에 빠져들었으니까 그걸로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책을 안 보는 동안 저는 또 이렇게 한 단계 높은 책들을 조금씩 드렸는데요. 34개월 지안이가 지금 잘 보고 있는 책들은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 자세하게 소개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책태기를 슬기롭게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지안이도 그런 시기가 몇 번 있었는데 잘 잤어? 잘 잤구나 지안이.